김만배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뭘까요? 박정 기자님은 언론인으로서 네. 뭐가 떠올랐어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네. 주거 할 때 언론인 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두 개 많이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 수사 관련해서 하나가 떠오른다 얘기 많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이제 부친 집을 사준 그렇죠. 그 얘기도 많이 그 나오고 대장동과 있습니다. 연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네. 그거 외에 어, 윤호진 윤대진 사건 김만배가 아. 법조 전문가 아닙니까? 검찰 내 정보통이에요. 네. 검찰을 출입하면서 머니투데이나 본인에 관련된 로비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일종의 검찰 내 국정원, 네. 검찰 내 로비스트, 검찰 내 브로커, 사람들 민원 대결해주고 자기 사업 민원 대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윤대진 윤호진 사건을 윤석열이 봐준 과정을 너무 잘한다는 의혹이 있어요. 내가 가진 카드, 그런 대장동 의혹도, 예. 윤석열의 집을 윤석열 부친의 집을 홍준표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라 했는데 말은 똑바로 하셔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아니라 네. 로또가 뭐 800만 분의 1 확률이라는데 로또보다 7배, 7배 어려운 확률입니다. 왜? 어렵다. 네. 자, 김만배 누나가 음,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줄 확률은 우리 국민으로 치면 내가 집을 파는데 내가 부자기로 누가 집 팔 때 우리 집을 누가 살 확률은 객관적으로 5,170만 분의 1이잖아요. 네. 나머지 인구. 국민 중 한 명이 살 테니까. 예. 물론 이제 집을 살 능력 있는 사람만 사는 거라고 네, 네. 좁혀서 할 수도 있지만 음, 로또 맞을 확률이 아니라요. 더 5,170만 분의 확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대장동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두 번째 윤대지 윤인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 김만배가. 아하. 또 하나 20년 특수관계로 가는 권오수와 김건희의 관계 네.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수사 안 받았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안 받고 지금도 있죠. 김건희 수사 안 받고 그 전에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 안 받고 이제서야 구속됐잖아요. 네. 최근에 권오수. 예. 윤석열이 나간 다음에 네,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그렇죠. 그나마 수사가 예. 구속이 된 거잖아요. 김건희 빼놓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 김건희 소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하라. 이게 그래서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남욱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삼부토건 회장 수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윤석열 쏙 뺐다. 삼부토건만 그 비리에서 의혹도 지금 나와 파주 있죠. 비리에서 쏙 뺐다. 네. 이것도 김만배가 잘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법조 관련된 법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일들을 잘 알고 윤석열 있다. 사단이 어떤 네. 짓을 했던가, 어떤 직무유기를 했고 어떤 직권남용을 했는가를 대장동뿐만 아니라 김만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성렬형 했다자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지금 계속 김만배를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는 아니 검찰 출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검찰 내 아주 유명한 간부였는데 출입기자 중에 그걸 몰랐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상가집 서뭐 한두 번 건너편에서 네. 봤다라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시인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번에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 네. 욕하면서 시 땡땡 뭐 야 지읒 땡땡 예, 차마지가 우리 오마이TV에서 말할 수 없는 예, 죄송합니다. 참으십시오. 예. 예. 아무리 그 팩트다더라도 그걸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우리 품격 있는 오마이TV에서는 말할 네. 수 없죠. 그런 사이라 설령 김만배가 그걸 과장했다 하더라도요. 그 정영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앞에 뭐 삼촌이야 그래 박기야 아니야 믿어 잘해 뭐 이거 나오잖아요. 아주 내밀한 대화를 정영 앞에서 하다가 정영한테 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완전한 과장이나 거짓은 아닐 겁니다. 일부 우리가 보통 어떤 권력자들하고 내가 사이가 친하다, 내가 통한다고 과장하는 경우 일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아 뉴스공장 김호준 총수랑 내가 엄청 친해요. 네. 한 100번 만났어요. 한 사실 50분밖에 안 만났는데 뭐 이런 과장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영이한테 아무리 내가 윤석열은 잘 통한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지금 50억 클럽도 관리하고 있고 돈도 다 줘야 되고 네. 지금 그 자들끼리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익 배분에 대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이도 상대하고 50억 클럽도 상대하고 진짜 힘들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왔고 로비도 네. 했고 여기저기 돈 달라는 거 챙겨주고 있으니까 니들 나한테 돈 너무 뜯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소연하는 거죠. 나무기든 정이. 네. 그러니까 과장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전체 맥락 대장동 사건의 전체 맥락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네. 윤석열 부친 집 안 팔리던 집 공인중개사도 내놓아도 안 팔리던 집 내놓지도 않았고 제대로 네. 그것을 사줬단 말이죠.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것만 뇌물이 아니라요. 안 팔리는 집을
급매물로 내놓은 집을 빨리 사준 것도 뇌물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팔릴 예. 수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이득은 남잖아요. 윤석열 부친이. 그렇죠. 그게 그럴 수 뇌물입니다. 있죠. 네. 아이고 기침이.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녹취가 나오잖아요. 음. 윤석열이 계속 너무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가 봐주는 데 한계가 있어. 네. 그건 윤석열과 김만배가 최소한 대장동 이슈 정도로는 교감을 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가집에서 눈인사한 사이로는 안 보이는 그런 녹취. 자, 박영수랑 만나가지고 내가 윤석열 특검 추천했어. 네. 성렬이 형 어때요?라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김만배가 그렇게 했다. 근데 김만배가 법조의 최고 인맥입니다. 윤석열을 몰랐을 리가 없어. 네. 오죽하면 그 법원에 출입하면서 기자 출신한 자가 네. 그 55 클럽이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고위 법조인들은 아 제가 평소부터 좋아하던 형님들이고요. 네. 거기에 윤석열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자, 이런 네.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녹취가 그다음에 김만배가 있고.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진그룹 조은태에게도 30억 재벌 총수에게 30억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머니투에디 지가 소속된 회장 홍성군이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박영수한테도 투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음. 하나금융지주로도 1.5조의 투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 왔잖아요. 네. 이게 하나금융지주한테 1.5조나 투자를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문서고요. 자, 이게 대장동 이야기 이거 일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무려 1,800원이 대장동 처음에 이 사람들이 대장동을 처음에 사업할 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네. 박 기자님 한번 봐주세요. 예금보험공사 문서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대장동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중요하냐면 네. 대장동 세력은 돈이 없었어요. 아, 처음에 근데 땅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땅을 성남시가 사니까. 공공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려면 네. 이재명이 되면 이 사람들 말대로 씨알도 안 먹히고 엿대일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기회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다 녹취록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땅을 최대한 사갖고 민영개발해야 되니까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부터 11개 부산저축은행이 한 1,100억 나머지 11개까지 해갖고 무려 1,80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네. 근데 대장동 세력이 이름도 없는 세력이에요. 당시 C7 이강길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남욱 정영학도 있고 어떻게 1,800억을 대출 불법 부실 대출이었고요. 대출 브로커가 껴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그래서 50억 클럽에 나오는 겁니다. 대검 중수과장 윤석열이 일망타진해 버렸다. 네. 그럼 부산저축은행부터 2,800원 대출 받은 세력들 대장동 불법 부실 세력 이러면 C7의 이강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뭐 대장동 초기 남욱 정영학 같은 사람들 전부 일망타진해 버렸다. 네. 돈 다 한수해 버렸다. 그러면 이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대장동 사업이 대장동에서 안 됐다. 그냥 쫓겨나는 거야.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강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감옥 가 있고 내 사업권을 남욱 정영학한테 가 있더라. 아하. 빼앗겼다. 예. 그래서 걔들은 수사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더라. 아하. 심지어 부산은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했던 조모 씨,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척 그러니까요. 조모 씨는 그냥 뭐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고. 됐다.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그들이 살아남아서 대장동 비리 세력이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박영수라는 변호사. 의문급 변호인을 네. 윤석열의 멘토인 아하. 이 부산저축은행 변호인들에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김만배 씨. 김만배입니다. 음. 그때 대장동 지금 하천대유 하나은행 게이트 네. 이 대장동 세력들이 여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아하. 결정적인 잘못을 박영수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박영수가 50억 클럽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 하나은행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돈이 또 필요했을 때 하나은행이 무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1.5조를 빌려줍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문서입니다. 네. 저희들이 입수한. 그때 그게 삐걱거릴 때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랑 연결시켜준 사람이 곽상도랑 의혹이 있고 박영수랑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하. 거기에 누가 나오냐? 윤석열 항상 김만배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쭉 봤겠죠. 그렇죠. 대장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주도하던 C7과 이강길이 감옥에 보냈어. 이제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이제 전면에 들어서 네. 그래서 박영수 사무실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성남 도계공의 정민용 변호사랑 김민걸 회사 취업도 시켜.
최대한 자기들 이득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 네. 이재명한테도 로비했더니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이재명은 보니까 근데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네. 공산당처럼. 자, 그래 그거 뺏긴다고 치자. 네.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이득 남을 거다. 음. 하나은행을 끌어들여. 부산저축은행 거는 실패했지만 그때 자 환수가 안 된 돈이 보세요. 결과적으로 1,016억 중 645억 회수하여 현재 원금 383억, 네. 이자 2,240억 등 총 2,628억 원이 환수가 안 됐어요. 아. 이 대장동 세력한테 빌려준 돈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제대로 수사도 구속도 안 시키고 제대로 환수도 안 해서 결국 그걸 박영순의 윤석열 집단이 최재경 집단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동 비리 세력이 살아남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금 봉사 우리 국민 세금 우리 국민들이 해소해야 돼 2,628억이 해소가 안 됐어요. 여기 나오네. 네. 화면에 나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문서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문서예요. 저희도 입수했어요. 네. 그래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재명한테 방해받아가지고 민영개발 안 되고 공영개발 어쩔 수 없이 반감반민하면서 상당히 5,503억을 뜯기고 성남시에 그래도 나머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는데 그때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이 또 도움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왜? 하나금융지주하고 김정태는 항상 수사를 받았거든요. 박영수 윤석열 특검으로부터 수사받았고 제가 직접 고발해서 제가 잘합니다. 네. 정유라 최순실 사금고 역할을 해준 하나은행의 문제 불법 대출해줬거든요. 그때도 정유라한테. 그 다음에 그 하나은행 그 친 정유라 최순실 세력 고속 승진시켜 줍니다. 네. 이것도 제가 고발했고요. 불법 대출 고발했어요. 다 김정태 함영주가 이제 하나금융지주 지도부인데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소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다시 또 이번에 화천대유건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산될 위기에서 그렇죠. 김만배 씨가 왜냐하면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네. 화천대유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죠. 김만배가 아무리 김정태랑 같은 성대다 하더라도 네. 곽상도 김만배 김정태가 다 이제 성대 라인들인데 인맥에 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명의 화천대유한테 1.5조를 컨소시엄에 연결해주고 1.5조를 대출해주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거의 1%도 안 되는 1.5조라는 돈을 내놓고 실제로는 1%의 수입도 안 가져갔어요. 성남시는 51% 가져갔어요. 최소.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준 세력은 성남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건 분석해 보면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의 100이면 100. 네. 이건 성남시는 자기들 지분보다 더 가져갔네. 민간 지분 그 전체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43% 그리고 성남시 지분 빼면 민간 지분에서 86%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아예 이익을 안 가져가고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줬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 대장동 이 금감원 보고서에 아예 이익 배분이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부분인데 그 네. 얘기는 안 나오고 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네. 박영수, 윤석열, 곽상도가 하나은행하고 김정태를 봐줬어요. 그래서 음. 김만배랑 연결이 됐어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하나은행이 돈 많이 가지면 서운하잖아요. 화천대유 세력 입장에서는 하나은행이 돈을 최대한 안 가져가는 거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협조를 해줍니까? 김정태가 협조 안 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윤석열, 박영수, 곽상도가 아이 우리가 너 얼마나 봐줬냐. 아하. 그런 예.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혹과 추정이 상황이네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하. 너무 저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야, 진짜 이 카드라는 게 그러면 자, 그 어떤 전과정을 내용이 누가 알고 다 있죠? 들어있을까? 그 전과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 김만- 전과정 누가 알아요? 김만배 씨가 박상도가 제일 잘할까요? 김정태가 제일 잘할까요? 윤석열이 제일 잘할까요? 이 전 과정은 각각의 이 화천대유 하나은행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의 전 과정은 김만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윤석열 역할을 꿰뚫고 있는 게 김만배예요. 아하. 내가 가진 카드면 네. 윤석열은 죽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내가 입을 불면 윤석열이 처음에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2009년부터 2011년도에 있었던 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부실 대출 그부터 시작해서 봐주는 과정부터 네. 우리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 안 팔리는 집 네. 급매물 사실은 얼마나 급매물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집 팔고 나가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집으로. 네. 집을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이것도 먼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작은 집으로 윤석열 들어갔죠. 부친은
먼저 15억을 들여서 이사를 네. 갔습니다. 그럼 빨리 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중요하죠. 네, 파는 게 지금. 중요하죠. 네. 안 팔리면 완전 골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 15억이나 이미 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금매물로 얼른 팔아야 되는데 김만배 누나가 5,17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정말 무명하천대유를 살려준 건데 다른 데랑 붙으려고 했다잖아요. 깨질 뻔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곽상도 그래서-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 부분이 소명돼서 구속된 걸로 이번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됐다고 자, 했으니까. 그때 김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죠. 아하. 항상 특검과 윤석열 중앙지검 하나은행 인사 채용 비리가 또 있어요. 김정태 함영주가 연루된 네. 이것도 우리가 고발해서 알아요. 최유라 알고 계시네요.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불법 대출, 네. 최순실 정유라를 도와준 인사에 대한 불법 승진, 네. 그건 청와대까지 개입됐어요. 박근혜까지. 음. 그 다음에 하나은행 김정태 함영주가 주도한 하나은행 채용 비리. 네. 저희가 특검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다 고발했죠. 박영수 윤석열 때.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정태 금융지주 회장 아들이 중에서 큰 사고를 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걸 곽상도 또 봐줬다는 의혹이 해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태 입장에서는 예. 박영수 윤석열 곽상도 부탁인데 음. 성대 후배 그래 성대 후배 김만배 돕지 이렇게 해서 전격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아. 높은 겁니다. 자, 저희가 이 카드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하나씩 안진구 소장과 따져봤는데 이 중에 어떤 걸지는 모르고 또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개일 우리가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대장동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에서 고노스 일당,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 일당은 어제 공개된 김건희 녹취를 보면 뭐 나는 이정필도 모르고 주가 조작 이정필이는 나랑 관련이 없고 네. 뭐 주가 조작은 난 할지를 몰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명수가 이명수의 기자니까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거기서도 나는 할 줄을 몰라. 할 줄 모르니까 10억 10몇 억이 있는 돈을 고노사하고 이정필한테 맡긴 거죠. 은연중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볼 수가 당신이 뭐 있겠군요. 주가 조작 전문가로서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제나 민생 주가 아무것도 몰라. 음. 증권거래세 폐지를 뒤집고 개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네. 개미들이 원하는 네. 거래.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었대요. 네. 토론에서 당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처음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단 우리가 돈을 불려줄 테니 네. 몇십억으로 돈을 맡기세요. 네. 냅다 맡긴 거 아닙니까? 이게 주가 조작의 전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가 조작 전주들이 지가 주가 조작처럼 지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전문 할 수 있는 지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조작을 해서 사람한테 지가 돈을 이익을 다 맡겼다. 가지고 뭐하러 그런 공복을 의혹. 드려요 위험하게. 네. 자, 저희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의혹까지 예. 쭉 흐름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이고 다시 중도층에 돌아왔습니다. 대한 상당한 네. 호소력이 있고 음.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더욱이 추경을 14조에서 35조로 늘려야 되는 중대한 국면에서 네. 100조까지 써도 된다고 하는 전 경제부총리가 한 사람 아닙니까 김종인이. 네. 경제기획원 장관인가를 했었잖아요. 경제수석을 한 사람이 노태우 정부 때. 그런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100조까지 실어주면 홍남기에도 압박이 되고요. 아하. 문재인 정부에도 호소력도 생기고 네. 윤석열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이재명이 못 믿었던 사람들, 네. 김종인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이 생기는 거죠. 상당한 파급력이 생기. 저는 파급력이 있다. 이재명 캠프 할 수가 있다면 네. 무슨 상임 고문으로라도 영입을 해서 예. 계속 뭐 그분한테 뭐 정치에 대한 조언보다는 오히려 중도층이나 합력 보수층과 더 소통하고 의견을 확장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국 지금 지난 2년 동안 G7에서 네.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G8 정도 되는데 G8로서 하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네. 지난 2년 동안. 아하.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잘 버틴 거거든요.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만 이제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독감화되는 단계로 가면서 그 와중에 확장 재정을 하자. 그걸 김종인하고 이재명이 합세해서 하면요. 네. 홍남기가 자기 기재부의 대선배인데
김종인 네.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알겠습니다. 일석삼사조에 아주 좋은 카드가 됩니다. 일석삼사조의 좋은 예. 카드다. 자, 저희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얘기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 이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또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대장동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털어드렸죠.